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을 코앞에 둔 39살 새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코웃음이 나실 수도 있는데 곧 있으면 40이라 그런지 저도 새삼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아직은 살 날이 더 많은 제 인생사도 참 파란만장했어요. 지금은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난 날을 떠올리면 지금 저의 인생은 기적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대 시절 불우한 환경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날라리로 살았어요. 날라리라 하면 지금 어린 친구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 달리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불우한 것과 날라리,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는 세상 어느 누구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어린 마음의 반항심으로 저도 제 인생을 될 대로 되라 했었어요. 어리석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시고 고등학교 입학을 할 무렵에 경징회라도 하듯 둘이 동시에 재혼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때까지 고모네 집에 있던 저를 누군가 데려가야 했나 봐요. 하지만 둘 다 저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큰딸이 다 듣고 있는데도 이 철없는 부모들은 서로 저를 맞지 않겠다고 날을 세우며 싸웠어요. 애당초 자기 누나가 데리고 있었고 당신 성 물려받은 당신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키워. 무슨 애엄마가 그러냐? 그리고 우리 누나가 원해서 데려갔어? 당신이 무작정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었지. 당신이란 여자는 모성애도 없냐? 모성애 같은 소리 하네. 그럼 당신은 부성애도 없어? 아, 당신이랑 같이 사는 그 여자가 애는 싫대? 그럼 좋겠냐? 자기는 낳고도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그러는 너야말로 새 남편이 싫다고 하나 보지? 아, 몰라. 그럼 이렇게 해. 어차피 곧 있으면 성인이니까 이참에 미리 독립시킨다 생각하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반반하고 생활비도 반반해.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럼 당신이 집 알아봐. 그동안 우리 누나가 고생했으니 그 정도는 당신이 해야지. 난 돈만 보낼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치사하네. 좋아. 대신 돈이나 잘 보내. 나중에 나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알았어? 저는 지금도 부모라는 작자들이 자기 자식을 앞에 두고 서로 맞지 않으려고 싸우는 모습을 똑똑히 기억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17살 이른 나이에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아직 그때의 기억은 저에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뭣도 모르는 친구들은 혼자 살게 된 제가 부럽다고 했고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 해도 저는 그런 소리를 하는 친구가 미웠어요. 그래서 매사에 신경질적이었죠. 단 한 번뿐인 저의 소중한 인생인데도 부모도 버린 이런 인생 따위 나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재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두 저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만큼 나이 들어 생각해보면 부모도 부모지만 저도 모난 구석이 많은 그런 아이였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저는 그래도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제 손해인 걸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고3이 되고 같은 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을 줄 모르고 평생 남매처럼 위하고 살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남편 또한 홀어머니와 남동생이 있는 가난한 집의 가장이라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 공부를 제법 잘했는데 집이 가난해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그런 처지면서 애써 괜찮은 척, 태어난 척 하는데 제 눈엔 다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 상처가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만큼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제 사정을 알았기에 저를 많이 챙겨줬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저는 점차 날라리 생활을 정리하고 모범생까지는 아니어도 평범한 여고생이 되려 노력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전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남편을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우정은 성인이 되고 사랑으로 변했고, 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보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1살, 남편은 한 달 뒤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희 부모야 워낙 저를 포기했으니 그 순간은 한마음 한뜻으로 혀를 끌끌 차며 네가 저지른 일 네가 해결하라고 저를 외면했고, 시어머니는 착한 남편을 제가 꼬드겨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저를 탓하셨는데, 그렇게 첫 단추가 끼워지니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해도 돌아오는 건 구박밖에는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군복무를 해서 길게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어리고 변변한 수입이 없다 보니 신혼집도 구할 수 없어 시어머니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고, 제가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다 보니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죠. 아우, 집안 꼴 봐라.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설거지며 화장실이며 거실까지? 어머니, 죄송해요. 첫째 먹이고 둘째 바로 씻기느라 치우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래서 너랑 같이 못 산다는 거야. 난 깔끔한 성격인데 넌 이렇게 너저분하게 벌려놓으니 내가 살 수가 있냐? 이건 뭐 어디에 써먹을 수가 있어야 나가서 돈이라도 벌라고 하지. 왜 애는 또 대책 없이 줄줄이 나와서? 아휴, 어디서 저런 생날라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심기를 건드리는지. 내가 너만 생각하면 쪽팔려서 동네를 다닐 수가 없어. 어머니, 어지른 건 죄송해요. 얼른 애들 재우고 다 치울게요. 근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어머니, 저도 상처받아요. 상처? 배부른 소리 하네. 멀쩡한 남의 아들 좋은 시절 보내지도 못하게 하고 애 아빠 만들어 놓고 상처? 너도 참 염치가 없다. 아, 애를 저 혼자 만든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제 탓만 하시니 당연히 저도 사람이라 화도 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시어머니의 날성 구박을 견디는 것뿐이었는데, 처음 몇 번은 너무 속상해서 남편한테 하소연도 했었다가 그 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크게 싸우는 통에 나중엔 어떤 말을 하시던 어떤 행동을 하시건 참을 인을 새겨야 했어요. 그때까지는 뭐 그래도 시어머니로선 속상하고 제가 싫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저희가 책임지는 것이 맞으니 지금은 참고 나중에 애들 유치원이라도 갈 즈음에 그때는 그래도 젊으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했는데요. 다행히 남편의 공익근무 생활이 끝나고 큰 벌이는 못됐지만 남편을 좋게 봐준 분의 소개로 남편은 취직이 되었어요. 저는 그 후 아이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아 드디어 결혼하고 5년 만에 월세지만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변변한 살림살이도 없이 시작한 분가였지만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의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뻤고, 또 이젠 애들도 제법 컸으니 드디어 이제 나도 돈벌이를 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할 즈음 시어머니는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져 그건 또 아쉬웠는지 걸핏하면 당신은 너무 바빠 못한다며 저를 시댁으로 불러 이불 빨래며 김장 같은 일을 시켰고, 그 결과 저는 두 집 살림을 하게 되어 몸이 더 고되고 힘들어졌어요. 아무리 구박을 하던 시어머니라도 저희가 갈 곳 없을 때 같이 산 걸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하시는 부탁 모두를 거절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떡하든 취직을 하면 시댁 집안일에서는 해방될 수 있으니까 저는 틈틈이 구직 활동을 했죠. 직장생활 경험도 없고 아이 키우는 유부녀라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속상해하고 있을 그때 셋째 아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이제 좀 애들을 떼놓고 무언가 해보려 했던 타이밍이라 솔직히 반가운 마음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셋째 소식에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너무 외로웠던 사람이라
복닥복닥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 아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임신으로 집에 있어야 했고 제가 셋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보다도 자기 아들 힘들어 어쩌냐며 또 저를 구박하셨어요. 얘, 너는 취미가 임신이니? 네 남편 벌이 생각하면 네가 알아서 조심했어야지. 취직하겠다고 설치더니 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애 가졌지? 요즘 세상에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면서 이렇게 또 애를 가져. 넌 시집와서 도대체 한 게 뭐야? 너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결혼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도 애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물론 계획한 아이는 아니지만 소중한 아이잖아요. 어머님이 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건 알지만 손주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냐? 아주 임신을 하더니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네. 너 행여 임신했다고 내가 봐줄 줄 알면 오산이야. 나 때는 만삭이어도 할 건 다 했어.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첫째, 둘째 가졌을 때도 그렇게 저를 못 부려먹어 안달이셨는데 오죽하시겠어요. 그리고 저런 소리까지 들으니 저도 저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잘 지낼 마음은 당연히 없어졌죠. 다만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남편이 있어 그런 남편의 어머니이니 할 도리는 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저는 눈이 유독 예쁜 셋째 아이를 낳았고 셋째 아이를 키우며 또 정신없이 지내다 셋째 아이가 두 돌을 지내고 어린이집에 가면서 드디어 저도 제 시간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저는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당연히 일을 하고 싶어도 저를 받아주는 곳은 마땅히 없었고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어 이곳저곳을 알아보니 그 모습이 짠해 보였는지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자기야, 나는 자기가 힘들게 나가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애들도 컸다고 하지만 아직은 손이 많이 가서 힘들잖아. 그냥 지금처럼 애들 보내고 쉬면서 지내면 어때? 자기 여태 그런 시간도 없었잖아. 직장은 나중에 시간 더 많이 생기면 가져도 되잖아. 그야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데 그때는 오죽하겠어. 나 힘들더라도 일하고 싶어. 솔직히 자기 혼자 돈 벌게 하는 것도 미안했고 또 어머니도 그걸 은근히 바라시는 것 같으니까 나 돈 벌면 어머님이 지금보다는 잘해주시겠지?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자기한테 면목이 없어. 좀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지? 많지. 근데 자기랑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어릴 때 혼자 외롭게 지냈던 거 그거 생각하면 지금은 양반이지. 여기에 내가 벌어서 돈도 더 있으면 우리 5 식구 더 행복하지 않겠어? 난 자기만 있으면 그걸로 행복해. 그러니까 원하면 일하는 것도 좋은데 절대 무리는 하지 마. 알겠지? 난 애들도 소중하지만 자기가 항상 영순이다. 알아. 내가 다른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저는 그렇게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소개해주는 일도 하면서 어떻게든 고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 이곳저곳을 알아보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넌 도대체 밥벌이를 하는 거야? 얼마나 애가 모자라면 저 젊은 나이에도 취직이 안 되냐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열불이 나서 못 참겠어. 너 그러지 말고 나 일하는 식당 사모님한테 부탁해 볼 테니까 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해. 알겠어?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분가 후 매일 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일자리가 궁해도 시어머님이 일하는 그 식당은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찾아다녔고 그러다 우연히 택배 일을 하는 친구네 부부의 제안을 받게 됐어요. 너 그렇게 일하고 싶어? 그럼 우리랑 같이 할래? 택배 일이라는 게 체력 싸움이라 많이 힘들어.
나 체력 좋아. 애새 보는데 체력 없으면 안 되지. 나 네가 시켜주면 진짜 잘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에 애들 보내면 우리 집으로 와. 요즘 물건이 많아서 일찍 끝나는 건 기대도 하지 말고. 그래도 네가 일한 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줄게. 그래, 그거면 됐어.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걱정했고 시어머니는 하다 택배 일을 하냐며 꼭 저처럼 무식한 일을 한다고 저를 무시했는데 그 순간은 아무런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 들리지 않으니 상처도 안 되더라고요. 그 후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택배 일을 하면서 덕도 많이 봤는데 제가 아이 셋을 낳고 살이 15kg 넘게 쪄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택배 일을 하고 3달이 지나니 다이어트가 절로 됐어요. 돈도 벌고 살도 빼고 그리고 3달이 지나니 동네 지리도 눈에 훤해지는 게 일이 재밌더라고요. 이게 바로 돈 버는 맛인가 하며 정말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즐거웠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동안 체력도 많이 길러지고 일도 능숙해져서 일하는 속도도 빨라졌는데 뜻밖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어요. 미란아, 우리 그이 사고가 났어 지금. 수술 들어갔다는데 상대 운전자가 많이 다쳤어. 미란아, 우리 이제 어떡해? 저는 친구의 전화에 놀라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 남편이 수술 중이라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갖은 험한 소리를 듣는 친구를 보게 되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많이 다쳤다는 상대의 가족 같은데 애석하게도 그 운전자가 수술 중 죽고 말았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친구 남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 때문에 더 이상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택배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한테 많이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친구가 더 걱정이었는데 합의를 위해 살던 집도 팔고 차 역시 사고로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아 헐값에 팔아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고도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저 역시 형편이 누굴 도와줄 처지가 아니라 마냥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럼 그 택배차를 내가 사서 택배 일을 계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반대를 하더군요. 뭐? 자기가 택배차를 몰겠다고? 나 대형 면허 있잖아. 그리고 일하면서 가끔 몰아보기도 했어. 그래도 사고 차량은 좀 그렇잖아. 그러지 말고 자기야.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때? 에이, 여태 해온 일이 이건데 누가 다른 일을 시켜주겠어.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보니까 택배 일이 몸은 힘들어도 돈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 너무 돈 하지 말고. 당신 친구 남편 그런 거 보면 안 무서워? 난 무섭다. 조심해서 살살 할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애들 지금 학원도 다 다니는데 내가 놀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리고 우리도 이사해야지. 난 힘들어도 돈 벌 수 있는 지금이 더 좋아. 저는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어하니 남편은 더는 말리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의외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냅둬라. 지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리고 듣자 하니 그 탑차도 거의 거저준다며. 이런 기회가 어딨냐? 난 찬성이다.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랑 딱 맞아서 한다는데 그걸 왜 말려? 따지고 보면 편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사업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 제 이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단순히 배달만 하다가 대리점과 연계해서 일을 하니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러면서 실수도 여러 번 하게 됐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다 경험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는 중 제가 물건을 배달하고 나오다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그 동네가 저희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식당이 있는 동네였거든요. 은근 마주칠까 염려는 했는데 그게 딱 현실이 되니 멈칫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저는 웃으며 어머니 하고 인사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인상을 팍 구기셨는데 그날 저녁 저희 집에는 저보다 먼저 쳐들어온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 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나한테 인사를 하니? 내가 진짜 아까 너무 쪽팔려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 네? 제가 뭐 창피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어머님을 뵙고 그럼 인사도 하지 말아요. 그럼 또 인사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실 거면서. 뭐야?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일하느라 그 동네 다녀야 하고 어머님은 저를 창피하다고 하시면 모른 척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하필 왜 너 같은 게 내 며느리인 거냐고. 하늘도 정말 너무하셔. 남편 없이 내내 힘들게 산 나한테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냐? 엄마 그만해. 그 일 하라고 등 떠밀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 그리고 나 이제 이 사람한테 엄마가 함부로 하면 안 참을 거야. 그러니 엄마는 앞으로 이러실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요. 뭐야? 여태 나와서 길러줬더니 너 지금 네 마누라 편드느라 이 엄마한테 오지 말라는 거야? 아, 내가 이 꼴 안 보려면 일찍 죽어야지, 여보. 시어머니는 그렇게 신사한탄을 한참 하시다 단단히 화가 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연락도 없으셨고 제가 어쩌다 연락을 드려도 받지 않으셨는데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남편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3개월 조금 지났을까? 도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만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며 저희 가족도 집에 와서 인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형수,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어머님이 화가 안 풀린 것 같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형수, 걱정 마요. 엄마 못 그래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편하게 오세요. 도련님은 남자이면서 매사 싹싹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중간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중재 역할도 곧 잘해주곤 했는데 그런 도련님이 아직 이른 나이 같은데 벌써 결혼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일요일에 시댁에 가보니 도련님이 왜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며 또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는데요. 동서가 될 그 여자는 누가 봐도 부요한 집안에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같은 여자지만 저도 반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니 친정 부모님은 모두 호주에 계시고 독일에서 유학까지 하고 와 지금은 잠시 한국에서 쉬고 있다고 했는데 결혼하면 자기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호주에서 부모님이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주시는데 그 돈이면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저 들으라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자는 자고로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 키우고 남편 내조하면 그게 행복이고 보람이지. 나는 네가 시집 오면 아무것도 안 시킬 거야.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 며느리를 내가 뭘 시키겠어. 그나저나 너 시집 오면 니네 부모님은 딸 보고 싶어서 어쩌누. 이렇게 곱고 예쁘게 키우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워낙에 개방된 분이시라 안 그러세요. 오히려 자식이라도 인생은 각자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역시 배우고 있는 집안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정말 누구랑 너무 비교된다. 누구요? 있어. 네 발톱에 때만도 못한 그런 며느리가. 그런 얘긴 하지 말고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잘 지내자 아가. 도련님 말처럼 대놓고 저한테 함부로 하시진 않았지만 역시나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다고 새 식구 앞에서 얼굴을 붉힐 수 없으니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는데 동서될 여자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형님. 아,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한국은 그렇다고 해서요. 그래요, 편하게 불러요.
제가 들었는데 형님 택배 기사 하신다면서요? 여자 몸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딨어요.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재밌어요. 저절로 운동도 되고. 그러니까요. 형님 몸매 진짜 예뻐요. 누가 보면 따로 관리받으신 줄 알겠어요. 나중에 저도 가끔 형님 따라서 아르바이트 해도 돼요? 어머, 얘아가, 넌 그런 험한 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저급한 일을 하니? 행여나 그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마. 필라테스? 그런 거, 우아한 거 해. 너한테는 그게 딱 어울려. 그리고 행여나 같은 며느리라고 친하게 지낼 생각도 하지 마. 알겠니, 아가? 정말 사람 괴롭히는 것도 가지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쯤이면 저 기분 나쁘라고 하실 말 같으니 집에 가겠다고 먼저 일어났고 남편 역시 기다렸다는 듯 아이들을 챙기는데 동서가 따로 나와 자기 때문에 미안하다며 나중에 따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이 그래도 여자 보는 눈은 있구나. 잘 됐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조금씩 이상했어요. 저야 형편이 안 돼서 결혼식도 대충 사진만 찍고 말았지만 돈도 많고 능력도 있다는 동서는 자기는 요란한 한국 결혼식이 싫다며 혼인신고만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 신혼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저희 시어머니가 집도 줄이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해 주었는데 무슨 일인지 명의를 동서 앞으로 해줬어요. 내가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호주에 사는 사돈이 만족하지 않겠어? 고맙게도 다달이 새아가 통해서 생활비를 보내신다고 하니 이 정도야 뭐 시애미로서 해줄 수 있지. 저는 결혼하고 근 10년이 되어가는 그날까지 시어머니가 저렇게나 인자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배 아플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동서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동서의 행동이 시어머니를 따라한다는 거였어요. 형님, 저희 동네 택배 배달 오실 때 저 햄버거 세트 하나만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은 입금해 드릴게요. 동서, 그런 건 직접 해야지. 형님, 제가 아직은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임신했어요. 근데 몸이 워낙 형님하고 다르게 약해서 꼼짝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너무 별로라.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그래요. 원래 형님 직업이 딜리버리잖아요.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줘요. 어머님한테 확 말하기 전에. 뭐?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한테 말하고 싶으면 해. 그리고 동서 임신한 것과 별개로 난 그런 심부름 해줄 수 없어. 먹고 싶으면 알아서 해. 어머머, 진짜 형님은 어머니 말대로 인성에 문제가 있군요. 하긴 날라리? 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 친부모도 버렸겠죠. 야, 너 말 다 했어? 너야말로 애기 가져놓고 그런 쓰레기 행동하지 마. 네 애도 닮는다? 저는 더 퍼부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기어이 시어머니에게 일렀는지 제가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늦게 장을 보는 사이 시어머니가 글쎄 제 탑차 바퀴를 커터칼로 긁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모습에 꼭지가 돌았어요. 당장 내일도 배달할 물건이 잔뜩인데 차를 망가뜨렸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동서였어요. 동서가 타는 외제차가 제 눈에 띄었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낄낄거리며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고 씩씩거리며 타이어 4개를 다 해먹은 시어머니는 제가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얘 아가,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했다. 바퀴 4개를 다 걸레짝 만들어놨어. 아마 걔도 이거 보면 열불 날 게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 풀어. 애까지 가졌는데 엄마가 그렇게 속을 끓이면 애한테도 안 좋아.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그러니까 저 짓을 동서가 시켰고 동서는 그걸 몰래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다는 건데 그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동서를 가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서의 차 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렸고 동서를 불렀는데 그제야 시어머니는 동서가 자신의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걸 아시고 다가오시더라고요. 아씨, 형님 때문에 들켰잖아요. 동서 미쳤어? 지금 어머니 시켜서 내 차를 저렇게 만든 거야? 어머, 누가 시켰다고 그래요? 저는 어머님이 돈 없는 행동을 할까봐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리려고요. 아까 동영상 찍으면서 낄낄거리는 거 다 들었거든? 그리고 동서가 시켰잖아. 시어머니 통화하는 소리도 다 들었어. 어머, 웃겨? 증거 있어요? 어머니, 형님 차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걱정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말 우리 어머니 못 말려. 그야, 나는...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왜 아니겠어요. 동서가 시켜서 했는데. 동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젠 영 다른 말을 하니 자기도 난처했겠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시어머니는 제가 만만하니 동서의 편에 서기로 했고 그 뒤로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술술 말을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내가 너 하는 짓이 볼 수가 없어서 그랬다. 네가 그러고도 손이 사람이야? 너 솔직히 말해봐. 내가 너 싫어하는데 둘째는 예뻐하니까 심술났지? 그래서 그렇게 네 동서한테 함부로 한 거잖아. 내가 너 정신 차리라고 한 거다. 신고하려면 해. 어머니, 아무리 동서가 더 좋으셔도 이건 아니죠. 그리고 저 신고할 거예요. 여기 CCTV며 차들 블랙박스가 얼마나 많은데. 아마 동서가 동영상 찍고 낄낄거리는 것도 다 찍혔을걸요? 뭐가 어쨌다고?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이 화나서 협박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도 협박자료 걸면 돼요. 얼른 가게 타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어머니 모시러 여기 온 거예요. 어머, 그랬니? 걸어가면 되는데 마음씨도 예뻐라. 그래, 가자. 두 사람, 가긴 어딜 가요? 저랑 경찰서 가셔야죠. 저 지금 신고합니다. 저는 동서의 외제차 앞에 딱 붙어서 막았어요. 그리고 112에 신고를 하는데 동서가 글쎄 차를 그대로 출발시킨 거 있죠. 그 차를 피하다 벽에 부딪혀서 다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너무 놀라 달려왔죠. 저를 친 사람이 동서라는 것을 알고 화를 엄청 냈는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동서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배야. 어머니, 저 아무래도 너무 놀라서 애가 잘못됐나 봐요. 뭐야? 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사실 제가 아까부터 아팠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아서. 재수씨, 지금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해요. 당장 내려요. 자기야, 괜찮아? 예, 정윤아. 지금은 네 처보다 얘가 더 급한 것 같으니까 네가 운전 좀 해라. 산부인과 가야 해. 엄마도 미쳤어? 정훈이 불러. 나는 내 사람 챙길 테니까. 그리고 아무리 식구라고 해도 절대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각오하고요. 예, 정윤아. 어머니, 저 죽을 것 같아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애기 잘못돼도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애기가 잘못된다는 말에 어찌할 줄 몰라 하더니 결국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구들끼리 있었던 일이니 그냥 덮자고 전화를 하셨는데 저도 저지만 남편이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쇼였는지 뭐였는지 동서는 다니던 산부인과에 입원했고 저 역시도 사고는 사고이니 입원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안 대리점 점주께서 저희 부부를 찾아와 그동안 저를 눈여겨보고 계셨다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미란 씨 일하는 거 계속 지켜봤잖아요. 여자 혼자서 이 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미란 씨는 우리 일이 좋다고 항상 밝게 일해줘서 나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맨날 배송기사들 갑질당해서 못해먹겠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대리점 점주 자리를 미란 씨한테 주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내가 미란 씨만 괜찮다고 하면 본사에 말해서 우리 회사 배송 차량에 손해를 입힌 거랑 미란 씨 상해 입힌 걸로 고소하자고 잘 말해볼게요. 저는 솔직히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마음에 걸려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냐고 남편에게 물으니 이참에 자기 어머니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한다고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본사 이름으로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고소장이 갔고 고소장을 받은 시어머니는 야밤인데도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 당장 회사에 말해서 취하하라고 윽박을 지르셨는데요. 야, 너 세상 무서운 줄 모르지? 좋은 말 할 때 당장 고소 취하해? 제가 고소한 게 아니에요. 네가 말해서 취하하게 만들란 말이야. 무슨 집안 싸움을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떠들어. 너 호주에 있는 사돈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국제 변호사. 내가 중간에서 창피해 죽겠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취하해. 알겠어? 엄마, 여기 이 사람도 이제 엄마가 무시할 급 아니야. 오죽하면 회사에서 나서. 엄마도 제발 정신 차려. 이 얼뜨개 같은 놈? 애당초 저런 거랑 엮인 네가 문제야. 네 동생을 봐. 그러고도 뭐 느끼는 거 없어? 없어. 난 다음에 태어나도 엄마 아들은 싫은데 미란이 남편 할 거야. 저런 미친놈? 그렇게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변호사라는 분이 먼저 도착해 시어머니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여태 본 적 없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대리점 점주가 되고 앞으로 받는 대우가 달라질 거라는 걸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본 순간 달라진 얼굴로 저를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예, 아가, 너도 알잖니? 나는 걔가 시켜서 했어. 지 임신했다고 사람을 들들 볶는데 그럼 어떡해? 아주 뻑하면 깜을 지르는데 나도 당해낼 수가 없겠더라고. 예, 나도 중간에서 참 힘들었다. 그러지 말고 네가 나는 빼고 걔만 혼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 너한테만 잘할게. 어머니,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제 앞에서 동서 감쌀 땐 언제고요? 저 결혼하고 이날 이때까지 어머님 구박에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다고요. 저는 사정사정하며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뿌리쳤어요. 그러자 경찰서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시어머니는 억울하다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소장을 받은 동서는 끝끝내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고 급기야 행적을 감춰버렸는데 경찰에서는 수배까지 내려 동서를 찾았고 결국 체포가 되어 저희 부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글쎄, 동서가 신분 세탁을 했다는 거예요. 곧이어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도 경찰서에 달려오셨는데 아주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었어요. 야, 그동안 잠잠하다 했는데 신분을 속이고 시집을 가셨네. 저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속이다니요. 저희 둘째가 지 부모님이 모두 호주에 계신다고. 지 부모가 국제변호사라고 했는데. 예, 너 말 좀 해봐라. 너 독일 유학까지 다녀왔다며? 호주요. 정희수, 이 여자 고아예요. 아마 독일어는 고사하고 영어도 할 줄 모를걸요? 그리고 여기 기록 보면 어릴 때부터 아주 유명 인사였어요. 잘하면 이변에 실형 살면 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임신 중이라니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뭐 형은 살긴 살아야 할 거예요. 고소가 취하되지 않는다면. 형님, 제발 한 번만 저 봐주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거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은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쫓아간 게 다라니까요. 이봐, 그쪽이 나 차로 밀었던 건 기억 안 나? 그건 급발진이었어요. 제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야, 너 나한테는 배가 아파서 실수로 악셀 밟았다고 했잖아.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어떡할 거야? 내 아들 인생 어떡할 거냐고? 어머니야말로 자기가 사고 다쳐놓고 저를 끌어들이면 어떡해요? 저는 임신까지 했는데. 뭐야? 네가 그렇게 해달라며? 울고불고 쌩 난리를 치면서 안 해주면 애도 없애고 이혼한다며? 어쨌든 선택은 어머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그 증거고요. 대한민국은 증거가 다예요. 어머님은 뭐 증거 있으세요? 동서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증거를 운운하며 걸고 넘어졌고, 시어머니는 너무 화가 났는지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그 모습에 경찰이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혼난 거 있죠. 결국 저는 두 사람과 끝까지 갔어요. 시어머니는 초범이라 벌금형만 받았지만 동서는 그때 경찰분의 말씀대로 실형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있고 완전히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지냈어요. 필요한 연락과 필요한 행사는 남편이 저 대신 하기로 했고, 저는 아이들 케어와 새로 맡은 점주일에만 집중했는데요. 새삼 인생이 이렇게 행복했나?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거 있죠. 불쌍한 저희 도련님은 혹여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닐까봐 태어난 아이에게 유전자 검사까지 했고, 더는 동서와 부부로 살 수 없다고 소송까지 했는데, 동서 앞으로 아파트를 해준 것이 있어 꽤 골머리를 썩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호주 집에서 보내줬다는 돈과 외제차를 뽑은 것도 결국엔 그 아파트를 담보로 쓴 거였어요. 다행히 아이는 도련님 아이가 맞았는데 이것저것 해결할 일이 많다 보니 도련님은 지치고 시어머니는 어디에 의지하지도 못한 채 그 아이를 지금까지 돌보고 계세요. 도련님이 자기 아이니 아이는 책임지겠다고 동서한테 친권을 뺏어왔다나요? 아무튼 저는 더 이상 시댁일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8년이란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더라고요. 그 사이 저희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각자 좋아하는 공부와 음악, 운동을 하며 꿈을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힘을 합쳐 얼마 전 꿈에 그리던 마당 있는 작은 집을 장만했는데요. 남편과 일 끝나고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면 너무 행복해서 자주 울컥울컥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힘든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진짜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시기가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늦을 뿐, 분명한 건 순탄했던 인생보다 훨씬 더 값지고 빛날 거예요. 사실 포기는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꼭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